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몰랐던 음악 역사, 알려지지 않은 것,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들을 다루겠으며 아주 재밌습니다. 음악 애호가 전공자 모두에게 중요한 강의니 끝까지 보시고 유식한 척 하세요.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일본 사무라이. 한국 서양 음악사가 일본 사무라이들로부터 이어왔다면은 웬 멍멍이 소리냐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해이안 시대부터 시작된 이 사무라이가 되려면은 칼 휘두르는 것은 기본. 수양 필수 두 과목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서예와 샤미실 음악을 영재 능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은 이 퉁소처럼 생긴 사쿠하치를 불고 비파처럼 생긴 이 샤미시엔을 퉁기는 훌륭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16세기 서양 이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 예술을 소개하고 이 찬투와 미사곡들을 불러대자 불안한 사회에 살던 일본의 선량한 시민들은 이 선교사들을 따라다니며 삶을 위로하기 시작했죠. 에도를 창설한 이 우드모리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본보기로 당장 그 마을 사람들을 단칼로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250년간 이 기독교와 찬트 그리고 서양 악기 소유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기독교와 서양 음악이 250년간 들어설 수가 없게 된 것이었으며 대신 이 수많은 잡신들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유럽 성가에 일본식 음기를 넣어서 오라쇼라고 부르며 민요처럼 속여가지고 250년간 불러온 겁니다. 19세기에 사무라이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일본의 놀라운 서양 음악 역사가 시작됩니다. 메이지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250년 만에 서양 음악을 다시 도입하는 것과 사무라이들을 이 각 학교에 음악 선생을 앉혀놓은 것입니다. 칼을 휘두르던 이 사무라이들이 풍금을 울리고 서양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의 군악대, 관현악단 설립은 이 사무라이 출신들이며 일본의 서양식 이 악보 인쇄 기술을 개발해 한국에도 그 인쇄 기술을 전파하는 사카이 데이지도 사무라이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국도 이 사무라이들이 깔아놓은 엉터리 서양 음악을 그대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이 음악 이론을 몽땅 뺀 바이엘, 하논, 소나틴의 체르니로 레벨을 정했으며 일본 강점기 때 한국으로 그대로 전염되어 100년간 사무라이 교육법으로 배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음악 교육에 관해 강의도 한 적이 있었죠. 중국은 서양 음악을 받아들인 경로가 일본, 한국과 다릅니다. 사무라이가 아니고 청나라 때 영국으로부터 착각 대신 마약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인들이 중국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올 때 서양 음악도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콘체르토 마이스터와 카펠 마이스터입니다. G자를 마이스터 또는 마에스트로라고 이렇게 부르죠. G는 원래 3500년 전 고대 그 이집트부터 시작되었으며 손으로 지휘한 카이로 노미에 관해 강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관악기를 불고 있는 이 남성 옆에 앉아있는 이 자는 내 돈 내놔라 하며 비독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 아오이데가 이 손으로 작게 연주하라는 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의 지휘자죠. 손 쌓인 카이로노미를 중세기까지 수천 년간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바로크 시대부터 왜 갑자기 지휘할 때 몽둥이를 두고 쿵쿵 바닥을 쳤을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말 그 베니스파들이 창안한 이 코리스페치아트는 합창단을 두세 군데로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멋진 스테레오 음악 효과를 내어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자 이 기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우리도 악기들을 그룹으로 분산시켜 스테레오 효과를 내자 코리스페치아트를 모방한 콘체르타토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서로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협주곡이 바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함께 합창하는 것과 다르게 이 기악은 각자의 그 악기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제멋대로 노는 것입니다.
자자, 모두들 이 소리에 맞춰봐요. 쿵쿵 하며 장대로 마룻바닥을 쿵쿵 찍으며 지휘를 하게 된 것이죠. 기악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왕과 이 대주교들은 콘체르토 마이스터와 카펠 마이스터를 고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콘체르토 마이스터와 카펠 마이스터가 같은 그 음악 악장으로 보는데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했으며 대우도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콘서트장에 가시면 지휘자가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 시작과 끝에 꼭 한 명을 청중들 앞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제1 바이올린의 수석 주자죠. 바로크 시대부터 콘체르토 마스터는 바로 이 바이올린 수석 주자 역할을 하며 지휘까지 한 것입니다. 바흐와 모차르트도 이 궁정악장으로 고용되어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런데 카펠 마이스터는 이 콘체르토 마이스터와 급이 다릅니다. 카펠 마이스터에게 콘체르토 마이스터라고 부르면은 싸대기 날라옵니다. 교회와 궁정의 전체 음악을 관장하는 음악 총책임자인 악장장입니다. 카펠 마이스터는 작곡가의 지휘는 물론 연주, 일정, 모두 종교적인 국가적 행사, 교회나 궁정 안에 그 음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설계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러니 왕을 등에 업고 갑질하는 궁정 악장장들이 꽤 있었죠. 카펠 마이스터들은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대표적 카펠 마이스터는 릴리, 핸델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명품 옷에 가장 비싼 실크 가발을 즐겼습니다. 바흐도 나중에 이제 카펠 마이스터가 되지만 자식을 13명이나 먹여 살려야 해서 늘 가난했습니다. 음악 악장과 악장장들의 파워가 세지자 바로크 시대와 이 고전파 시대 왕들은 이들을 염탐하는 관찰단을 고용했습니다. 루이 14세는 물론이고 이 싱글로 살던 엘리자베스 1세도 윌리엄 버드와 토마스 탈레스, 존 다울랜드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들을 잠자리에 들이며 국제 염탐꾼으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파르네제 대제는 음악악장 몬테베르디에게 조수를 붙여가지고 몬테베르디의 모든 활동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많은 조수들은 중간에서 이 궁정악장들에게 삥땅을 해먹었죠. 그러나 이 강직했던 이 몬테베르디는 조수에게 1푼도 안 줬고 조수는 대주교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주교님, 몬씨는 오후에 작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주교님이 명하신 작품 대부분은 제가 대신 쓰고 있습니다요. 다음은 많은 애호가와 이 심지어 음악 전공자까지 혼동하는 것, 심포니아와 심포니. 이 두 형식이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포니아는 바로크 시대 그 오페라가 이렇게 시작될 때 연주하는 서곡이나 모음곡의 그 서곡으로 사용되며 빠르고 경쾌한 리듬이 특징입니다. 바흐는 이 심포니아를 교육적 목적에는 이 대입법적 기악 형식으로 아예 독립을 시켜가지고 단선율 멜로디 곡은 아리아, 2성분은 인벤션, 3성분은 심포니아, 그리고 더 복잡한 4성분은 푸가로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3성분은 심포니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포니는 이 심포니아와 완전히 다릅니다. 대입법과 무관한 제시부, 전개부, 제음부로 나뉘어진 소나타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4악장으로 이게 구성된 그 오케스트라 음악입니다. 심포니아는 그 대입법적 3성부 기악 음악, 심포니는 오케스트라 음악이다.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클래식과 클래식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로마 시대 최고 계급에 속하는 시민들을 말하며 라틴어 클래시코에서 나온 단어죠. 그 당시 키케로,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같은 유명한 문학가들을 클래식이라고 했습니다. 클래식은 우아한 시민들, 클래식은 클래식을 다루는 문학가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한국인들은 클래식이라고 발음하는데 미국인들은 절대 클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클래식. 두 번째 라의 액센트를 넣어서 클래식. 다음은 생년월일. 바흐와 핸델, 스칼라티는 같은 해에 짜잔 하고 삼총사로 태어났죠. 그런데 바흐의 생년월일을 보면 어떤 곳은 3월 21일, 어떤 곳은 3월 31일. 바흐뿐이 아니라 모차르트 많은 그 음악가들의 생년월일들이 가끔 바뀝니다. 세례 때문에 그렇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는 이렇습니다.
당시 유럽인도 한국인처럼 음력, 양력, 율리우스 달력과 그레고리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율리우스 달력은 로마 제국 때 이집트 여왕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홀딱 빠진 로마의 독재자 율리우스 카르시스가 그 태양력을 기준해서 제정한 달력이고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두기에 128년마다 하루씩 달력을 앞서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 아니라 뭐 365.25 막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레고리 달력은 16세기 때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잘못된 율리우스 달력을 부셔버리겠어 하면서 율리우스 날짜에서 10일을 삭제한 후 그레고리 달력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바흐가 태어날 당시 독일은 로마 시대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하며 바흐 생일은 3월 21일이 맞지만 그레고리 달력으로 보면 또 3월 31일인 것이죠. 캐톨릭 국가들은 이 그레고리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카스트라토. 카스트라토는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파 시대까지 남성의 심볼을 제거한 성악가 내시들입니다. 음악 역사 책들에는 카스트라토가 아주 드물고 귀하다, 그래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태리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카스트라토 되기 위해서 이 거세하는 줄에 섰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소년 가장들은 고연봉을 받는 이 카스트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불사하며 이 심볼 제거 수술에 줄을 쓴 것이죠. 수술하기 전에 얼음 속에 몸을 담그고 몸을 얼얼하게 만든 후 와인을 들이켜 취하게 한 후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 블러드스톤은 정말 이 돌의 핏줄 모양이 있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유럽의 어머니들은 이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의 손에 이 블러드스톤을 쥐어주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손에 쥐고 있으면 지혈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다음은 앞으로 탄압하고 뒤로 서포트한 표현주의 음악가들입니다. 쇼스타코비치 같은 음악가죠. 겉으로는 스탈린을 찬양하는 혁명적 음악, 속으로는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암호가 담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당시 표현주의로의 추상화 화가였던 잭슨 폴락이 이 포인트 기법이라 하며 화폭에 물감을 마구 내던지며 머리에 김을 뿜어내자 작곡가들은 그의 테크닉을 모방해서 포인트 스타일, 12톤 시리얼리즘 등을 사용해서 그들의 앵거를 불협화음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극단적이고 광기 있는 음악을 표현하는 반미주의자들을 다 잡아들여. 그러나 미국 CIA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치들을 피해서 이민 오려는 이 천재들에게 지금 미국인의 이 창의성과 위대함을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주의 열심히 표현하시오. 정부가 이 잡아들인 표현주의 음악가들을 마구 풀어주고 서포트하며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쇼스타코비치, 쉔베르크, 안톤 베베른, 힌디미스, 또 누굽니까? 스트라우스, 벨리지 같은 이런 현대 음악가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근대 현대 음악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모차르트 누이 마리와 멘델스존의 누이 페니. 당시 모차르트와 멘델스존에 뒤떨어지지 않는 이 천재 여성 음악 작곡가로서 뛰어난 연주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곡한 이 수백 개 곡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여성들의 작곡 활동을 금기시되면서 그들의 많은 작곡들은 모차르트나 멘델스존의 이름으로 흡수되어 출판된 것입니다. 이 두 천재 여성 음악가들의 음악들이 출판되었다면 지금은 아마 모차르트나 멘델스존 못지않게 유명해지고 너도 나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악장과 악장장의 차이, 일본의 최초 클래식 음악 교육자 사무라이, 잘못된 생년월일 카스트라토, 미국 정부가 탄압하고 CIA가 지원한 표현주의 음악가 모차르트와 멘델스존에 흡수된 천재 누이들, 다양한 음악 분야의 상식을 강의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